굴뚝 청소부 윌리엄 블레이크. 엄마가 죽었을 때 난 아주 어렸어요. 아빠는 날 팔았어요. 내 혀가 아직 윕 거의 외칠 수 없을 무렵에 그래서 당신들의 굴뚝을 청소하고 숯검정 속에 잠을 자지요. 어린 톰 데이커가 있었어요. 양털처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는 울었어요. 난 말했어요. 쉿, 톰, 잊어버려. 머리털이 없으면 내 흰 머리칼을 검댕이 더럽힐 일도 없잖아. 그러자 그는 울음을 그쳤고 바로 그날 밤 톰은 잠을 자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수천 명의 굴뚝 청소부들, 딕, 조, 네드, 잭이 모두 검은 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천사가 왔는데 빛나는 열쇠를 가지고 관을 열고 모두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그들은 푸른 들판을 뛰고 웃으면서 달려 내려갔어요. 강물에 몸을 씻고 햇살 아래 빛이 났어요. 발가벗은 하얀 몸으로 가방은 뒤에 남겨두고 모두 구름 위에 올라 바람 속에서 놀았어요. 천사는 톰에게 말했어요. 착한 아이가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항상 기뻐할 거야. 그리고 톰은 잠에서 깨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가방과 소를 챙겨 일하러 갔어요. 아침은 추웠지만 톰은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슬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슬픈 기억이요? 네, 제가 왜요? 어릴 때 봤던 만화책 중에 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 양말을 걸어두면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서 네. 그 만화의 등장인물들이 나는 선물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마다 큰 양말을 찾고 있는데 주인공, 굉장히 엉뚱한 캐릭터였던 주인공이 양말로 되겠냐라고 하면서 바지를 꺼낸 다음에 바지 다리 아래쪽을 묶어서 딱 봉한 다음에 바지를 걸어놓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가득 채워주시겠지. 저는 그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만화 그 장면이 재밌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바지를 그렇게 해서 저도 걸어놨죠.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재밌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 여기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겠죠? 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너는 장남이나 된 녀석이 클 만큼 큰 녀석이 우리 집안 형편 빤히 알면서 이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막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엄히 혼내셨던 네. 슬픈 기억이 또 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저의 경험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환상을 가급적이면 오래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타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환상을 꽤 오랫동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꽤 진짜 오래 지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TV를 보다가 TV 속에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서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산타 할아버지 거짓말이라는 거 몇 학년 때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뭐 2학년 때 알았다, 뭐 3학년 때 알았다, 아빠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딸과 아들이 같이 보고 있다가 딸은 입술을 꼭 깨물고 눈가로 눈물을 한 줄기 주르륵 흘렸고 아들은 방바닥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지로 늘 감각으로 우리에게 늘 남아있는 가장 큰 저의 기억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음악이죠. 소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여러 음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울려 퍼지는 것들. 네. 물론 아주 옛날만큼 저작권 문제 때문에 광범위하게 틀지 못하지만 여전히 저도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차로 오는 길에 We Wish You Merry Christmas라는 노래를 다시 듣고 흥얼거리면서 왔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떤 거요? 궁금해서 이 가사를 찾아본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부르지 않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은 뒤에 가사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화과 푸딩을 가져다 주세요. 지금 바로요.
그러니까 무화과 푸딩 주세요. 지금 바로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무화과 푸딩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급히 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네네. 뭐라고 나와요? 이게 중세 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중에 와실링이라는 전통이 있었대요. 예, 농민들이 부유한 집을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음식과 대가로? 음료를 받아가는 네,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무화과 푸딩을 요청하는 게 이런 와실링 풍습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고 이게 영국에서는 와실링이었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도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그 유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캐럴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좀 익숙한 용어 아닙니까? 캐럴링. 그러니까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이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을, 시골에서 형성된 지역 공동체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나름의 전통적인 관습이었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특히나 지금의 교회, 지금 세대는 문화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옛날의 교회를 기억했던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이 되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교회 분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간식 같은 것들 받는 이른바 새벽송이라는 것을 했던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고유한 자생적인 풍습이라기보다는 네. 와실링 혹은 캐럴링 이런 풍습의 전통, 자장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작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들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풍습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길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것도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영향 아래 있긴 한데 아주 다른 게 있죠. 그럼 뭐냐 하면 과거에 노래를 부르고 먹을 것을 이제 나누고 했던 것은 마을 공동체가 이 명절을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부자들이 나누어주는 즉 공동체의 축하, 공동체의 파티, 공동체의 나눔 이 원래 크리스마스의 와실링, 캐럴링 뭐 이런 것들의 의미였다라면 오늘날 현대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어 있고 개인적인 면만 남아있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는 노래에서도 뒤에 무화과 푸딩을 주세요.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사는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는 그 부분은 사라진 악보에만 남아있는 가사가 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작가님 이 시간에 동서양 리더십 고전을 다뤄왔는데 12월에는 때가 때인 만큼 이 특별한 작품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함께 읽을 책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영국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는 영국 작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도 되겠죠. 혹은 여류 소설가, 여성 소설가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영국 문학에서 한 명을 꼽으라라고 하면 물론 앞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 작가를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찰스 디킨스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영국인의 자랑 셰익스피어, 영국인의 사랑 디킨스라고 할 만큼 많은 영국 사람들, 영국의 문학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찰스 디킨스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크리스마스 캐럴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작품은 몰라도 주인공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크루지죠. 한국은 자린고비,
영국은 스크루지, 인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쓸 때의 영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디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풍경을 좀 살펴보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국 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자 뭐 판화가, 뭐 화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예술가였는데요. 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낭송하려고 하다가 네. 이것은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잘생긴 목소리가 좋고 잘생긴 사람이 해주는 것이 컨텐츠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미리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굴뚝 청소부 윌리엄 블레이크. 엄마가 죽었을 때 난 아주 어렸어요. 아빠는 날 팔았어요. 내 혀가 아직 윕도 거의 외칠 수 없을 무렵에 그래서 당신들의 굴뚝을 청소하고 숯검정 속에 잠을 자지요. 어린 톰 데이커가 있었어요. 양털처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는 울었어요. 난 말했어요. 쉿, 톰, 잊어버려. 머리털이 없으면 내 흰 머리칼을 검댕이 더럽힐 일도 없잖아. 그러자 그는 울음을 그쳤고 바로 그날 밤 톰은 잠을 자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수천 명의 굴뚝 청소부들, 딕, 조, 레드, 잭이 모두 검은 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천사가 왔는데 빛나는 열쇠를 가지고 관을 열고 모두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그들은 푸른 들판을 뛰고 웃으면서 달려 내려갔어요. 강물에 몸을 씻고 햇살 아래 빛이 났어요. 발가벗은 하얀 몸으로 가방은 뒤에 남겨두고 모두 구름 위에 올라 바람 속에서 놀았어요. 천사는 톰에게 말했어요. 착한 아이가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항상 기뻐할 거야. 그리고 톰은 잠에서 깨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가방과 소를 챙겨 일하러 갔어요. 아침은 추웠지만 톰은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굴뚝 청소부 침니 스위퍼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입니다. 네. 여기에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이를 팔아버렸다. 자기를 팔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 팔아버리냐? 굴뚝 청소부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굴뚝 청소부는 아주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좁고 그 통로 좁은 굴뚝을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 그름을 긁어내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뼈대가 큰 아이들 혹은 어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 시대에 굴뚝이 없잖아요. 네네. 굴뚝 청소부라는 직업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때는 그 19세기입니다. 1800년대. 1800년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굉장히 많은 굴뚝들이 공장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도 난방을 과거에는 나무로 했다라면 이제는 석탄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벽난로가 집집마다 특히나 좀 부유한 집에는 다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굴뚝을 이렇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를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굴뚝도 청소는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한국에서도 나무를 혹은 석탄, 연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난방을 할 때 영국과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구들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열원과 그리고 방이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벽난로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벽난로는 한 실내 공간 안에 벽난로가 있어요. 거실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굴뚝이 막히면 연기가 역류를 하거나 먼지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난방의 효율, 연소 효율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굴뚝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긁어내야만 하는데 그 굴뚝이 작고 좁으니까 어린이들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 같네. 여기서 방금 읽어주신 시에서 윕도 거의 외치지 못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굴뚝을 청소한다. 침리 스윕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네가 해. 자, 지금부터 너 스윕해라고 할 때 스윕을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그냥 윕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윕, 스윕. 그만큼 어린 친구들이군요. 예, 아주 말기도 이제 겨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을 굴뚝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어떤 아이가 머리카락, 양털처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안전수칙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있으면 굴뚝 안에 불씨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 속에. 그 불씨가 머리카락에 튀어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빡빡 밀게 하는 거죠. 야. 시의 작중 화자는 머리가 밀려서 우는 아이에게 괜찮아. 머리카락이 없으면 더러워질 일도 없어. 라고 머리카락에 검댕이 묻을 일도 없어. 라고 위로를 하는데 작중 화자는 먼저 이 일을 경험했고 새로 그러네. 들어온 자기보다 더 어린 아기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영국의 가혹한 아동노동 현장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시대에도 거의 같은 시대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디킨스가 쓴 또 다른 유명작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인 올리버가 굴뚝 청소부로 팔려갈 뻔하다가 올리버가 울고불고 사정해서 안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올리버의 전임자였던 굴뚝 청소하던 아이가 죽어서 대신 올리버를 사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왜 죽었느냐? 청소부 말이 이놈이 너무 게으름을 피우니까 밑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굴뚝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하는지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쉬고 있는데 혹은 잠자고 있을 때 깨우려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아이가 있는데 예, 그 뜨거우니까 혹은 기침이 나면 빨리 죄송해요, 빨리 나갈게요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질식사한 거죠. 아이고.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진짜 비인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럴을 쓴 찰스 디킨스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디킨스는 굴뚝 청소를 하진 않았는데요. 디킨스는 구두약 공장에서 구두약병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디킨스가 아주 어릴 때는 집안이 그래도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급 군무원이었어요. 해군의 하급 군무원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람은 좋은데 현실 감각은 좀 없는 분들이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는 가족 감옥 제도가 있어서 가족들을 함께 감옥에 넣어주는 영국에서 네네 뭐랄까요? 진짜요? 가족 감옥 인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인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권을 배려해서 너무 어린 아이는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디킨스는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부양하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어린 디킨스가 구두약 공장에서 다른 어린아이가 복잡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두약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양철 얇은 깡통에 있는 그런 구두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리병에 들어있는 액상 구두약이에요. 유리병 겉에 구두약의 상표 스티커를 붙이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뒤에 다 풀칠돼서 떼서 붙이면 되잖아요. 종이에 본드 칠을 해서 이걸 일일이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드를 얘가 하루에 10시간씩 흡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정신이나 건강이나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 더군다나 한창 성장기인 어린아이가 건강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운동도 10시간 하면 사람이 오버트레이닝으로 망가지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디킨스가 통과했던 거예요. 디킨스는 그런 시절을 통과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도 막 일하고 이러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들고 계속 읽고 막 그래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문 기자가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신문 기자로 영국 각지의 뒷골목들을 취재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그의 작품에 굉장히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때문에 디킨스의 작품들을 보면 19세기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 특히나 고단하게 사는 어린 아이들 혹은 여성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감 있는 묘사들이 그리고 아주 역설적으로 디킨스의 장점인데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디킨스의 작품을 읽으면 그 언어 유희가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디킨스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죠. 크리스마스 캐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인공 작중 화자가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검은 관 속에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이 검은 관 속에 다 갇혀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관에서 아이들 다 해방시켜 주니까 행복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 굴뚝이 그 관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다른 것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죽어서 관에 갇히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내세에서나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는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거죠. 시의 마지막 연이 작중 화자를 비롯해 아이들이 잠에서 깨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일터로 나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끝나지만 앞의 부분들을 보면 이 희망은 진짜 희망이 아니죠.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눈에 아주 퀭하게 빛이 없는 회색빛 눈동자로 일터에 나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죽으면 여기서 해방되겠거니 하는 아이고. 그러한 절망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의 굴뚝청소부인데요. 네네. 찰스 디킨스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한 시대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와실링이나 캐럴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농업사회 혹은 작은 시골 공동체의 풍습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주 옛날의 구닥다리 풍습으로 치부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단오, 청명, 한식,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는 명절, 더 이상 우리가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이런 풍습을 고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과거의 사라져가는 망령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디킨스의 시대였어요. 근데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보다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지만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면서 영국 사회, 나아가서는 유럽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까지 서구 사회로부터 비롯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 따뜻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현대의 명절로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디킨스에게 영국인의 사랑 말고도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사람. 사실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사람, 크리스마스의 원천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혹은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겠지만 현대 우리처럼 서구 사회의 자장 속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되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근현대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찰스 디킨스를 꼽고 그의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다 잘 읽기 위해서 참고 자료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화를 한 편 추천해드리고 영화. 싶습니다. 네, 오. 영화의 원제는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입니다. 말씀하셨던. 네, 찰스 디킨스의 별명 크리스마스를 예. 발명한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그대로 원제로 만든 영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던 당시의 상황을 아주 유쾌하고 환상적인 연출로 만든 영화이고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킨스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당시의 영국 풍습 같은 것들이 스치듯 툭툭툭툭툭 나오는데 큰 네.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고,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는다면 그 크리스마스 캐럴의 장면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뭐 반대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둘 중에 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영화만 보실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영화라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하나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자, 크리스마스 캐럴 뭐 아이들 동화쯤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몸도 마음도 휑하고 시린 계절인데 좋은 책 통해서 12월 그리고 성탄의 의미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